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기후변화와 규제 완화 등으로 혹한과 정전 속에 떨고 있는 텍사스 주민 1,200만 명에게 깨끗한 물 공급도 안 되고 있습니다. 전력과 수돗물 공급을 위한 기간 산업 투자 없이는 미국 어느 주 주민이고 텍사스와 같은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릅니다. 공화당이 세계 파벌로 분리돼 파워 쟁탈전을 하고 있다는 칼럼이 달라스 모닝 뉴스에 실렸습니다. 파벌 싸움의 결과는 두 가지 요소에 따라 결정된다는 분석입니다. 공화당 유권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는 이유는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그런 사건을 일으키는 게 좋아서일 수 있다고 잡지 애틀란틱이 보도했습니다. 연방 에이전트가 1,000만 개 이상의 가짜 N94 마스크를 압류했습니다. 양로시설에서 바이러스 사망자 숫자와 관련한 스캔들에 대해 연방 수사를 받는 앤드류 쿠모 뉴욕 주지사와 한인 론킴 의원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론킴 의원은 쿠모 주지사가 자신에게 협박 전화를 걸었다고 했고 제3자인 뉴욕시 시장은 론킴 의원의 주장을 지지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취임 후 처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그 일상생활 파괴가 우리 생활을 더 자주 앞으로는 그리고 더 심하게 파괴하고 우리 생활 속에 침투해 들 것이다. 이게 요 며칠 사이 텍사스를 포함한 많은 지역의 폭설과 그야말로 정전 이런 사태를 보면서 미국 사람들이 전부 느끼고 있고 전문가들이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하는 그 이슈입니다. 물론 지금 혹한과 폭설이 텍사스주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테네시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여러 14군데의 그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다른 주들에서는 어느 정도 텍사스주보다는 기간 산업이 돼 있기 때문에 정전이라든가 아니면 수돗물 공급을 못 받는다던가 하는 일이 텍사스만큼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텍사스주는 그 론스타주이기도 하지만 가스 스테이트잖아요. 천연가스 텍사스에서 나오는 그 원유가 세계 그 원유의 3대 표준 원유에 속할 그럴 정도인데도 전기가 끊겼고 지금 상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캘리포니아주도 여름이면은 정전이 되지만 텍사스만큼은 아닙니다. 지금 텍사스주는 집안 내부가 영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앞으로 그 기후 변화라는 게 지구 온난화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극한 그 기온 변화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름이건 겨울이건 어느 주나 해당될 수 있다. 예고 없이 또 발생하기도 하고요. 우리 모두의 일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은 로스앤젤레스에 본사가 있습니다만 텍사스주 다른 저쪽 동북부까지 지금 한파가 몰려갔는데 그런 곳에 나이 드신 부모님들이 혼자 살고 계실 수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면은 미국의 기간 산업 같은 것이 지금 주에 따라서 이렇게 낙후한가? 그리고 일반 주민으로서 유권자로서 나는 그 뭘 알고 있어야지 되는가? 우리 부모님이 밖에 나가실 수도 없고 음식도 사실 수 없고 병원도 못 가고 더군다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백신 그 공급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죠? 그런 면에서 이 뉴스를 먼저 전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통을 다 같이 받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요. 예전에는 이런 일들은 전부 연방정부에서 알아서 하거나 로컬 정부나 주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었는데 어찌 된 것이 지금 케이블 뉴스에서도 전부 뭐 달라스 모닝 뉴스라든가 휴스턴 크로니클이라든가 샌 안토니오에서 발행되는 그런 신문들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사진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요. 이만저만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그래도 오늘 좋은 뉴스가 한 가지 들어왔다면 정전은 좀 많이 해결이 돼서요. 수백만 커스터머가 전기 공급을 받지 못하다가 이제는 94만도 많은 편이죠. 94만 커스터머니까 그 한 커스터머의 그 빌 이름 아래 몇 명이 살고 있는지 비즈니스가 될 수도 있잖아요. 알 수 없지만 그 정도만 지금 전기 공급을 못 받는다고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제는 물 공급이 안 된다고 하고 텍사스주가 카운티가 굉장히 많아요. 250 몇 개 카운티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141개 카운티 590개의 공공 워러 시스템 물 공급에 차질이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차질이 있냐면 물을 그냥 마시지 말고 끓여서 마시라든가 아니면 전혀 그 물이 나와도 쓰지 말아라 하는 경고를 추후 예고가 있을 때까지 그런 지금 경고를 보냈고요. 마켓에도 갈 수 없고 더군다나 물도 그나마 나오면 다행인데 안 나오시는 분들은 밖에 나가서 눈을 냄비에다가 담아서 끓여서 드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어쨌든 그리고 분명히 또 여러분들 텍사스에서 이 방송을 지금 듣고 계신다면은 700만 명 정도에 해당되는 분들은 반드시 그 물을 인구의 4분의 1이에요. 텍사스 인구에 끓여서 마셔라 아니면 전혀 물 쓰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파이프가 얼거나 아니면 금이 가서 얼었다 터지고 이 과정에서 불순물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게 한국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 달라스, 휴스턴 그리고 어스틴 다 해당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그 잡지 애틀란틱에 한 분이 글을 보냈는데 이분은 애틀란틱에 글을 원래 쓰는 사람이기도 해요. 앤드류 엑섬이라는 분인데 너무 춥고 텍사스에 사시는 분이에요. 너무 화가 나서 그래도 우리 집은 그나마 조금 난데 다른 집은 어떨까 하고 본인들의 얘기를 쓰는데 12시간 정전됐다가 몇 시간 전기가 들어왔다가 또 나가고 해서 엄마, 아빠, 아이들이 강아지도 제법 큰 강아지 종류던데요. 그 강아지와 집 안에 텐트를 쳐놓고 그 텐트 안에서 옹기종기 서로의 체온을 서로에게 빌려서 쓰는 거죠. 그리고는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부엌에 그 강아지가 먹는 물은 꽁꽁 얼어 있더라. 뭐 이런 얘기요. 수도관이 꽁꽁 얼었는데 와이프가 그 수도관 그런 것을 관련하는 엔지니어고 훈련받은 사람이고 해서 아주 그 뭐 위험하게도 뭐 어디에 가서 그 여성들 그 헤어 드라이어로 그 수도관을 좀 녹이고 이런 일들도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는 행운이다.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떡하는가? 가난하고 홈리스 피플들은 어떡하는가? 워밍 센터가 있죠. 교회에도 학교에도 마련됐지만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자동차도 꽁꽁 얼어붙었고 그리고 시카고 같은 경우는 동네마다 이제 그 눈을 녹이는 제설기가 있는데 텍사스주는 텍사스 북부에 지금 눈이 많이 내렸는데 전체적으로 한 30개밖에 이 제설기가 없다고 하거든요. 30대라고 말씀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 어렵게 호텔을 가보니까 호텔도 전기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병원도 안 들어오는데요. 뭐 그래서 사람들이 스키복을 입고 잠을 자고 나중에 이제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나면은 파산하는 뭐 전력 업체들도 있겠죠. 홀세일 그 전기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왜는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텍사스 주지사가 처음에는 인터뷰를 할 때 이거 다 재생에너지 때문이야 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 텍사스 주지사가 자신이 한 말을 지금 주워 담기 시작합니다. 그거 팍스뉴스가 셔네니티가 나를 그렇게 질문을 유도를 했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해서 답했을 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션 해니티가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본인에게. 재생에너지가 여기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가 했더니 10% 이상이다. 저는 어제 10%라고 말씀드렸고요. 바람, 태양 에너지요. 그런데 10%는 조금 더 된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10% 이상이라고 얘기를 했지, 뭐 석탄, 천연가스, 핵에너지 다 여기에 연관이 있어라고 얘기를 하고, 핵발전소가 텍사스에 2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는 지금 문 닫았다고 하고요. 재생에너지 탓만이 아니야 하고 데미지 컨트롤을 하는 거죠. 그 사이에 이제 테드 크루즈 텍사스주 상원 의원도 그 트위터를 통해서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이 캘리포니아주를 엄청 비난했었거든요. 지난해 여름도 캘리포니아주는 여름에 날씨가 아주 기온이 높다던가 아니면 뭐 산불이 나고 하면은 또 컨트롤하기 위해서도 부분적으로 정전을 시키는 경우가 있잖아요. 몇 시간씩. 그것도 21세기 미국에서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얼마나 비난을 하면서 지난해 8월에도 이거 지금 그때는 선거가 끝나기 전이었으니까 바이든과 카멜라 해리스와 민주당이 그 망해가는 캘리포니아주의 그 같은 전력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대를 하려고 해 하고 굉장히 비난을 많이 했거든요. 오늘 트윗한 것 보니까 내가 할 말이 없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본인도 지금 추스리고 있고요. 그러나 릭 페리라고 그 텍사스주에 전에 주지사를 했었고 예비선거에 나왔다가 졌고, 그런데 본인은 에너지부를 없애야 된다고 늘 주장을 했었는데 도널드 J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의해서 에너지부 장관을 했었던 사람 있잖아요. 릭 페리 주지사는 지금도 주장을 합니다. 바람, 태양 에너지로 가면 이 모양 이 꼴이야 하면서 독립적인 위치를 텍사스주가 지키려면은 정전 정도는 감수해야지 돼. 이게 텍사스의 주지사를 지냈던 릭 페리 전 에너지부 장관이 하는 얘긴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그 텍사스주의 정전을 관리하는 그 Electric Reliability Council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정전, 이 텍사스 전력 공급의 80% 넘게는 천연가스, 석탄, 핵에너지다. 그러면 20% 미만이 재생에너지라는 그 얘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 두 사람은 변명의 여지는 없는 것 같고, 중요한 것은 보험을 들어야지 되는 거죠. 이 기간 산업에 대해서 캘리포니아주도 마찬가지고 텍사스주도 마찬가지고, 어떤 보험이냐면 텍사스주가 지금 전기값이 싸죠. 규제도 안 하고 예비로 마련해 놓는 것도 없고, 그럼 마련해 놓으려면 비용이 들잖아요. 전부 다 기구도 마련을 해야지 되고 하니까. 그래서 다른 주보다 보통 평균 전력값이 5분의 1 정도는 싸서 킬로와트당 8.6센트. 캘리포니아주는 아주 비싸요. 뭐 친환경 에너지 이렇게 해서 텍사스주의 한 2배 정도는 되는데, 그런 것들 비용이 결국은 뭔가 예비를 마련을 해놓고, 또 우리는 에너지가 많으니까 우리끼리 하겠어 하고 다른 주와 없을 때 이제 수입을 해가는, 꿔가는 이런 것을 안 하거든요. 텍사스는. 캘리포니아주는 하잖아요. 물이고 전기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하고 하려면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전기값이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자에게 그 비용이 돌아가는데 감수를 해야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주, 미국의 두 주가 다 기간 산업이 고칠 점이 있다. 이것은 해외에서 지적하는 거예요. 이코노미스트 같은 매체가 지적을 하는데, 캘리포니아주와 텍사스주가 다른 것은, 캘리포니아주는 이제 민영 그런 그 전력 회사 같은 데서 하면은 뭐 잘못하면 고소당하잖아요. 고소당해서 엄청나게 그 회사에서 뭔가를 지불을 하는데, 텍사스주 같은 경우는 지난 한 20년 동안 이제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이고, 재생에너지 하면 고개를 절레절레 둘렀고, 릭 페리 같은 사람, 또 조지 부시, 아들 부시 대통령 같은 사람이 텍사스가 에너지가 오일이 계속 돌아가고 생산을 하고 하니까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재선도 되고 하는 거잖아요. 주지사로서. 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게 차이점이, 주정부가 그래서 이제 어떤 규제 같은 것도 안 하고, 캘리포니아주는 친환경 한다, 규제한다 하는데도 인구도 많고 텍사스보다 뭔가 일이 일어났을 때 완전히 되지 않기 때문에, 텍사스는 텍사스 나름대로, 캘리포니아주는 캘리포니아 나름대로 기간 산업을 더 강하게 해야지 되는 것은 확실한데,
그 밖에 다른 주에 살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와 텍사스주는 반대로 이런 고통을 겪고 있어요. 캘리포니아주는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으니까 여름에 더울 때 전력 사용 좀 줄여주세요 하더라도 딱 피크가 되면은 부분적으로 정전을 시키고 아니면 뭐 그 회사들 고소하고 뭐 이런 형태로 나가는데, 텍사스주 같은 경우는 추워서 이번에 이렇게 됐는데 텍사스가 이렇게 추울 줄 누가 알았어요. 북극 뭐 이런데, 남극 뭐 이런 데가 기후 변화가 있으면서 그쪽에서의 견디지 못하는, 뭐가 확 변화해서 견디지 못하는 압력 같은 것이 점점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 기후 변화의 극대화 같은 것은 언제든지 미국의 어느 주에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 더 자주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겁니다. 북극이 온난화 되니까는요. 해서 트랜스미션 시스템이라든가 워러 시스템 같은 것도 마련을 해놔야지만 된다. 한마디로요, 개인 생활이랑 똑같아요. 보험 들어두면 쓸 것 하나도 없을 것 같아서 딱 해제하면 그날 사고 나잖아요. 그런 형태로 투자를 하기 전에는 정전을 막는 것, 수도관 터지는 것 막는 것, 추위에 집안 기후관이 영하인데도 벌벌 떨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되는, 아무리 미국이라 할지라도 그런 일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피로 오로케라고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공화당에서 예비선거를 할 때 이 사람이 갑자기 정치적인 신인으로 떠올라서 스케이트보드 같은 거 타고 다니면서 뭐 치과에서 치아 치료 받으면서 또 막 이렇게 뭐 소셜 미디어에 올리고 해서 처음에 반짝했다가 수그러들었어요. 같은 젊은 사람인데 핏 브리저지 같은 사람은 인디아나주의 작은 주의 그 시장이었지만 지금 교통부 장관을 하고 있고요. 이 핏 브리저지가 약간 이상을 쫓아가는 사람이기는 해요. 이번에 본인이 텍사스 주니까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과 겨뤄서 결국은 졌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정치인이 아닌데, 이 피로 오로케가 텍사스주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본인도 먼저 자원봉사를 시작을 하고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모아서요. 15만 명의 시니어들에게 전화를 하는 겁니다. 웰리스 전화라고 해서 괜찮으십니까? 뭐 괜찮으십니까? 하고 또 공화당에는 이 전력이 이렇게 나갔는데 이거 왜 이렇게 돼서 왜 그럽니까? 왜 불만 같은 것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핏 오로케와 싸움에서 이긴 테드 크루즈 현 연방 텍사스가 지역구인 상원 의원은요. 어제 저녁에 가족 여행 갔거든요. 주민들이 숨지고 수십 명이 숨지고 먹을 것도 없고 하는데 칸쿤으로 테드 크루스 상원 의원은 가족 여행 비행기 타고 갔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한국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KF94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 홈쇼핑 공동 후원입니다. 뭐 한 35분경에는 N95 마스크에 대해서도 좀 전해드리겠고요. 잠시 뒤에는 이제는 좀 정리가 됩니다. 사람들이 왜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을 그렇게 지지를 했을까? 그리고 지금 공화당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지? 친트럼프 반트럼프만 있는 게 아닙니다. 3파 전쟁이 시작이 됐다. 이런 좋은 점이 있어요. 저희처럼 뉴스를 하고 막 뉴스를 찾아다니고 하는 사람에게는 텍사스주에서 저런 그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니까 한인들도 많이 살고 계시는데 그쪽이 어떤가? 뭐 꼭 한인만을 생각해서 보는 건 아니지만 모든 사람들 누가 고통을 받아도 다 그 고통은 고통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저도 막 휴스턴 크로니클도 보고 달라스 모닝 뉴스도 보고 샌안토니오 뉴스도 보고 막 보게 되는 거예요. 보다 보니까 평소에 시간은 한정돼 있고 접하지 못한 좋은 칼럼들을 또 읽게 되더군요. 그것을 통해서 이 정도면 오늘 정도면 공화당이 이렇게 되겠네. 요 정도만 보면은 지켜보면 앞으로 되겠네 라고 맥이 딱 그 흐름이 줄기라기보다 뿌리가 보이거든요. 잠시 뒤에 그런 내용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민주당이 이제 오늘 그 이민 개혁안에 대해서 아마 발표를 하는 것 같습니다. 큰 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번 전해드렸었던 뭐 한마디로 요약을 하려면 친이민적인 그런 내용이고요. 자, 오늘 이제 지금부터 전해드리는 3파 파벌 전쟁, 달라스 모닝 뉴스의 칼 룹스토프라는 분, 이분은 전에 워싱턴 포스트에서도 칼럼을 썼고요. 이 달라스 모닝 뉴스의 워싱턴 쪽 특파원도 하셨던 분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쓰셨어요. 지금 공화당이 세계 파벌이다. 세계 파벌이 never Trumpers, sometimes Trumpers, 그리고 always Trumpers. 트럼프는 절대 안 돼. 뭐 어떤 때는 그러다가 항상 맹목적으로 이 세 가지인데 중심에는 물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있죠. 정치인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그 전에 공화당은 그 보수의 공화당의 가치가 뭐 변하지 않았었죠. 아주 오랜 동안 작은 정부 그리고 뭐 세금 좀 적게 하고 책임 있는 예산 집행 또 해외에서 미국이 강하게 되고 이런 많은 것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 깨고 이 트럼프 당으로 갔는데 네버 트럼퍼는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주로 이제 주지사들이 많이 그랬죠. 공화당 주지사들 뭐 한국의 사위라는 메릴랜드주의 레리 호건 주지사라든가 아니면 뭐 옆 동네 매사추세츠의 찰리 베이커라든가 또 뭐 빌 크리스톨 같은 분들 잡지사 만들어서 하다가 닫았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 비난한다고. 그리고 뭐 스티브 슈미트 같은 분은 존 맥케인 전 그 연방 상원의원의 전략가고 그리고 네버 트럼퍼의 대표적인 사람은 현재 미 롬니 공화당의 그 유타주의 상원 의원이죠. 이 사람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후보에 나오니까 사기꾼이라고 처음부터 얘기를 했었고 본인이 2012년도에 공화당의 그 후보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유타주는 다른 주와는 좀 다르더군요. 다른 주는 뭐 와이오밍이라든가 노스캐롤라이나라든가 그 밖에 뭐 여러 뭐 펜실베니아라든가 이런 주에서 상원 하원 의원을 막론하고 트럼프 그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표를 던진 사람들을 다 벌주고 있는데 유타주는 어제 발표한 것 보니까 우리는 미 롬니의 탄핵 찬성을 충분히 받아들인다. 마이클 리라는 상원의원이 2명이잖아요. 각 주에. 그 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아주 친했고 탄핵에 반대표를 던졌는데 이게 바로 유타주에 살고 있는 그 주민들의 유권자들의 찬반 마음을 말한다 하고 이제 유타주는 그렇게 했던데요. 그런데 지금 이 칼럼을 쓰신 분은 네버 트럼퍼가 3파전에서 이기기는 거의 힘들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변한다는 게 공화당도 변한다는 게 서서히 변하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확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버 트럼퍼가 정치적으로 이기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러면 sometimes 트럼퍼 어떤 땐 뭐 트럼프 괜찮다고 하다가 아니라고 하다가 대표적인 사람이 세 사람이에요. 미치 매코넬 네버 트럼퍼 쪽에 속하는 게 아닙니다. sometimes 트럼퍼를 구분을 했어요. 또 니키 헤일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로 보이거든요. 그 린지 그레이엄도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로 보이거든요. 이런 사람 그게 그 말이네요. sometimes 트럼퍼 해서 지금까지는 이 사람들이 대중 앞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척했지만 사적으로는 그렇지 않았고 그런데 최근부터 서서히 더 강해지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당의 이미지를 완전히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그룹의 정치인을 sometimes 트럼퍼라고 구분을 했습니다.
해서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가깝게 하면 요즘 비즈니스 사업하는 사람들이 정치 기부를 안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몇몇 주 3분의 1이 내년에 선거가 치러지는데 상원 의원 오하이오주라든가 오하이오주는 레드 스테이트인데도 좀 위험한 것이고요. 그 밖에 몇몇 주들이 있어요. 뭐 위스콘신이라든가 펜실베니아라든가 조지아주에서 그 데이비 펄듀 상원 의원이 졌잖아요. 이번에 졌는데도 민주당에게 뼈끼고 말았는데 다시 내년에 나간다고 했으니까 그런 걸 생각해야 되고 미치 매코넬은 결국은 끝까지 가면 트럼프 전 대통령과 1대1 구도로 싸우기 때문에 뒤에 다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 같은 경우는 정말 왔다 갔다 2016년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후보로 나오니까 굉장히 경멸했죠. 무시하다가 어느 순간 힘이 생기니까 지지를 했고 그래서 그런 지지한 것으로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로 있다가 여성으로서 또 인도계로서 처음으로 이제 그 유엔 대사까지 지냈고 또 선거 그리고는 빨리 나왔어요. 트럼프 약간 이제 비난이 일기 시작할 때 그리고는 선거 직전까지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얼마나 지지했는지 몰라요. 니키 헤일리가. 그러다가 선거에서 졌습니다. 트럼프가. 그리고는 1월 6일 사건까지 의사당 난입 사건이 있으니까 그 뒤에는 완전히 비난하면서 며칠 전에 그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뭐 한 6개월 정도에 걸친 인터뷰라고 6시간 정도 걸친 인터뷰라고는 하지만 강하게 비난했잖아요. 그 사진 내리고 추락하는 트럼프와 함께 공화당이 추락할 수는 없다. 버려야지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더니 또 오늘은 월스트리트저널에 애매모호한 기고문을 썼습니다. 어떤 기고문이냐면요.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잘한 것도 있다예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못한 것도 있다. 잘한 것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본인이 유엔 대사였었을 때 내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렇게 일을 잘 못하고 나쁜 마음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같이 일 안 했을 것이다. 적어도 내가 같이 일할 때까지는 굉장히 훌륭했다. 정책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내가 나오고 난 그 뒤에 특히 선거 이후에 이 사람이 변했다. 이런 주장의 글을 쓰면서 이 뭐 진보 매체는 공화당이 지금 분열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뭐 이런 주장까지 했었거든요. 하면서 니키 헤일리가 공화당이라는 당이 노예제를 없앤 당, 여성의 참정권을 준 당, 그리고 구소련에 이긴 당 이런 당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겨야지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진보 측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신 얼마나 잘했어 막 이런 건 얘기해. 그러나 백신 이전에 백신은 사실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개발을 많이 서둘렀죠. 그 이전에 혹수다 뭐 먹어라 뭐 쇠라 이런 얘기는 또 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또 그 말을 하고 동시에 1월 6일 의사당 책임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있다는 것을 우파도 인정을 해야지 된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 상원 하원 지금 다 잃어버린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sometimes 트럼퍼인 거예요. 아직도 이 sometimes 트럼퍼로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이 달라스 모닝 뉴스의 칼럼니스트는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함께 일할 때는 그 사람이 옳았고 일 잘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걸 얄밉다고 해야 될지 영리하다고 얘기해야 될지 영악하다라고 얘기해야 될지는 사람에 따라 판단이 다를 것 같고요. 이것도 월스트리트저널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이런 얘기가 니키 헤일리의 기고문의 그 주요한 것인데 딱 헤드라인을 뽑기는요. 진보가 공화당이 분열된 것처럼 그렇게 그 묘사하고 있다라고 다 자기네들 마음대로 해요. 또 린지 그레이엄도 1월 6일 날 의사당 사건이 일어났었을 때 뭐라고 했는지 하도 많은 일들이 있으니까 잊으셨을 수도 있어요. Enough is enough. 트럼프 전 대통령과 완전히 결별할 것처럼 얘기하더니 지금은 트럼프 없으면 공화당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제 그제 션 해니티와 인터뷰에서 이런 사람들을 sometimes Trump라고 얘기를 합니다. Always Trump. 칸쿤에 가 있는 텍사스주 사람들 물 없고 전기 없고 숨지고 하는데 테드 크루스 상원 의원, 조시 하울리 미주리주의 상원 의원 탄핵에 아주 반대를 했었던 뭐 탐 커튼도 마찬가지예요. 알칸소의 마르코 루비오. 참 이 사람은 참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플로리다주가 지역구인 이런 사람들이 always Trump
트럼퍼인데 그럼 세 그룹 가운데 누가 이기느냐? 네버 트럼퍼는 이기지 못한다고 앞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누가 이기는지 결론이 나기 위해선 두 가지가 전제돼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서서히 뭐 인터뷰도 하기 시작하고 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걸린 수많은 법적 소송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도 2024년도에 나간다라고 얘기하지 못하잖아요. 다만 복수하겠다. 리자 머코스키 내년에 상원 선거에 나가지, 연방 상원에서 나에게 찬성표 던졌지, 낙선 운동할 거야. 조지아주의 주지사 마찬가지로 브라이언 캠프도 이렇게는 얘기했지만 내가 나간다라고는 아직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법적 도전 결과가 나와야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것은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는가? 경제는? 세계에서 미국의 위치를 전과 같이 되돌릴 수 있느냐. 그렇게 되는 경우는 본인이 뭐 재선에 나가지는 않는다는 쪽으로 많이 말을 해왔으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로널드 레이건이 이제 아버지 부시에게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어서 뭐 그리고 2선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물려준 것처럼 민주당 누구에겐가로 그 자리가 이동할 수 있죠. 그렇게 되는 경우에. 그렇게 되면 4년, 8년 하면 12년 뭐 이렇게 해서 민주당이 오래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고요. 해서 그 사이에 공화당은 피 터지게 싸운다. 피 터지게 싸우는데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럼 공화당 유권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그토록 좋아하는가? 어제 폴리티코와 모닝 컨설팅의 여론조사 결과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공화당의 89%는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었습니다. 퀴니피아의 대학의 여론조사 결과예요. 그랬기 때문에 린지 그레엄 보로 참 코가 좋다, 냄새 잘 맡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정치 전문가가 많습니다. 린지 그레엄은 트럼프 전 대통령 1월 6일 이후에도 이렇게 보니까 유권자의 흐름을 보니까 이 사람 힘이 빠지지 않겠어 해서 사이드 바이 트럼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두 번이나 그 파퓰러 보트에서 졌는데도요. 애틀란틱이 쭉 긴 기사에서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요. 1월 6일 의사당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그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그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공화당 가운데서는 뭐 필요하면 정치폭력이라도 써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민주당이나 무당파에 비해서 훨씬 많다는 것 아니겠어요. 민주당 거의 없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민주당은 지금 민주당 대통령이 당선이 됐으니까는요. 왜 그러냐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무자비함이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고 잔혹함 이런 모든 것들 음모론까지 동원을 해서 사람을 선동하고 하는 것들이 트럼프 그 전 대통령 지지자들에게는 어필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에 가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 목적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목적이기도 하지만 자신들의 목적이기도 하잖아요. 대부분이 백인인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인종차별주의자인 것은 분명하니까. 그리고 복음주의자들 사이에서는 뭐 낙태, 동성애 이런 거 목적이 같으니까 그것을 해준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음모론을 동원을 하던 폭력을 동원을 하던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잊어버리고 용서하고 그렇게라도 해야지. 트럼프의 승리가 나의 승리인데 이게 애틀란틱의 지적입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라고도 생각을 하니까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트럼프를 위해서 자신들의 문화적인 비전 이기려면 뭘 해도 괜찮아. 이기려면 뭘 해도 괜찮아. 예전에 한국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제일 유명한 말이 그 말이잖아요. 정당하게 이기는 것이 중요하고 정당하게 이기지 못하면 부당하게 이기려면은 정당하게 지는 게 낫다라고. 그래서 졌는지 모르지만 그게 지금 그 미국에서는 공화당 사이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고요. 하나는 미치 매코넬과 sometimes 트럼프와 이 트럼프 전 대통령 끝에는 항상 중심에 on 트럼프이기 때문에 트럼프와 어떤 세 그룹 가운데 하나잖아요. 이 미치 매코넬과 sometimes 트럼프와 트럼프 자신의 싸움이라고 보고 있는 것인데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길까 하는 것은
이 미치 매코넬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치 매코넬을 막 개인적으로 뭐 저 사람 웃지도 않고 뚱하니 저런 사람이 지도자 돼서 되겠어? 라고 얘기하는데 반응하지 않잖아요. 미치 매코넬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싸우기보다는 2022년도에 집중을 한다는 겁니다. 권력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미치 매코넬도 뭐 정치인인데요. 100명밖에 없는 그 상원 의원 가운데서 50명의 지금도 지도자이니까 리더니까 굉장히 그 권력을 좋아하고 권력을 지켜야지 된다는 책임감도 있을 테고요. 프로페셔널 정치인인 겁니다. 미치 매코넬은 수십 년 상원 의원의 프로페셔널 정치인이기 때문에 트럼프와 일일이 이렇게 저렇게 싸우는 것보단 싸우려면은 조지아에서 졌었을 때 싸웠어야죠. 당신 때문에 졌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기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 해서 뭐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니스트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이기냐 미치 매코넬이 이기냐 해서 프로페셔널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 하는 뜻에서 프로페셔널인 미치 매코넬이 이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프로페셔널은요. 지금 탄핵에는 반대표 던지고 그러나 탄핵 그 이슈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실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책임이 있다. 다른 것으로 벌받을 가능성이 높다. 다른 소송 등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미치 매코넬이 그 얘기를 했지만 이 정치적인 파워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트럼프와 다시 손을 잡을지도 모른다. 언제 다시 협상을 할지도 모른다. 권력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다면 고로 공화당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나 적어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적 소송 문제가 뭐 한두 가지 나오기 시작하면 좀 드러나겠죠. 잠시 뒤에 뭐 경제적인 뉴스들 코로나 바이러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뭐 실업수당은 지난주에 그 한 주일 전보다 조금 더 많아서 86만 명 정도 됐고요. 예상했었던 것보다 9만 명 정도 많답니다. 그리고 한 주일 전보다는 13,000명 정도 많고 원유값 당연히 지금 오르고 있죠. 텍사스에서 뭐 정유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서 지금 WTI요, 웨스트 텍사스 중유, 두바이유하고 그리고 이제 그 브렌트유 하고 세 가지가 지금 그 표준이 되고 있잖아요. 표준 오일값이 지금 배럴당 61달러 46센트. 하루에 뭐 한 300만, 400만 배럴 정도는 생산이 중단됐다고 하니까 이런 반응 나오는데 테드 크루즈 텍사스주 상원의원 저는 들어오기 전에 전세기 타고 가족과 함께 그 칸쿤으로 어제 떠나는 그 비행기 안에서 테드 크루즈 반팔 입고 있던가요? 보니까 사진 보니까 반팔은 아니고 소매를 이렇게 여기까지 걷은 것이군요. 그런 모습 마스크는 쓰고 있네요. 비행기 안에서 봤는데 돌아온답니다. 당연히 돌아와야죠. 지금 주민들이 숨지고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마시고 추운데 꽁꽁 얼어서 떨고 있는데 그 따뜻한 칸쿤으로 멕시코로 여행 떠나면 되겠어요. 100명밖에 안 되는 연방 그 상원 의원이 해서 지금 돌아오고 있답니다. 가족들은 함께 오는지 혼자 오는지 모르지만 가족이야 가족이고 본인은 오는 게 당연하죠. 지금 국토안보부가 어제 발표를 했는데 이렇게 많이나 1,000만 개 이상이나 N94 마스크, 가짜 마스크를 수거를 했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가짜 마스크는 뭐 누가 돈을 손해봤다 뿐만이 아니라 의료계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 N94 가짜 마스크를 쓰고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를 치료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가짜 마스크가 미국에서 3M이 그 N94 마스크를 제일 많이 생산을 하잖아요. 버젓이 사진 보니까 3M 마크를 하고 7,000명의 에이전트가 가짜 조사를 하는데 지금까지 200명 이상 체포가 됐고 그 1,000만 개 이상 그 회수가 된 것 액수로는 3억 3천만 달러 규모랍니다. 12개 주에서 피해자 뭐 접촉한 피해자만 하더라도 지금 6,000명 정도는 된다고 하고요. 바이러스는 그 네 가지 때문에 지금 바이러스가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해서 많이 좀 잦아들고 있습니다. 우선 사람들의 행동의 변화 알고 계시는 모든 것이에요. 거리 두기, 마스크 쓰기 뭐 그런 것이고 계절적으로 이제는 한창으로 가는 때가 아니잖아요. 또 부분적인 면역,
집단 면역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부분적인 면역을 얘기하는데 질병통제국이 얘기하기를 한 미국 사람들 적게 15%에서 많게 30%는 한번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본인이 알았던 몰랐든지 그렇게 되는 경우는 최소한 몇 개월 정도는 항체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한 30% 정도 되는 거고 할 수 없이 뭐 예를 들어 홈리스 피플이라든가 의료진이라든가 또 다세대가 함께 사는 가정이라든가 필수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바이러스에 감염될 확률이 높잖아요. 아니면 본인의 생활에 따라서 실내에서 식당 나 어때 하고 드셨던 그런 분들 그런 세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백신 아무래도 백신 접종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앤드류 쿠머와 뉴욕이 지역구인 란 킴 그 하원 의원의 케이스는 잠시 뒤에 전해드릴까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앤드류 쿠머 그 뉴욕 주지사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스캔들은 처음에는 뉴욕에서 시작이 됐는데 저도 뉴스도 많고 해서 못 전해드렸는데 이제는 전국적인 게 됐고 연방수사국이 조사를 하고 거기에 이제 란 킴 의원도 그 연관이 돼 있어서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양로병원에서의 사망자 숫자를 줄였다. 이 앤드류 쿠머 주지사의 얘기로는 줄인 것은 아니고 빨리 발표해야지 더 빨리 발표해야지 됐었을 발표 시기를 늦췄다 뭐 이런 얘기. 여기에 또 CNN이 하나가 중심이 되는 게 앤드류 쿠머의 동생인 크리스 쿠머가 저녁에 앵커라고 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처음에는 본인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고 또 뉴욕의 주지사가 많은 지지를 받으니까 형 인터뷰도 많이 하더니 이번 스캔들에는 입 꼭 다물고 있네. 이것은 CNN의 조치였다라는 것으로 CNN이 발표를 했고요. 왜냐하면 그 형인데 형 것을 이런 스캔들이 있을 때 그거 아니다라는 말을 해야지 되는데 인터뷰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내용이 왜 나왔냐면은 앤드류 쿠머의 보좌진이 나왔는데 보좌진에게서 나왔는데 보좌진과 뉴욕이 지역구인이 아닌 주 하원 의원이니까요. 뉴욕주의 뭐 14지구인가요? 지구는 잘 모르겠어요. 란 킴 하원 의원이 앤드류 쿠머 주지사의 그 보좌관과 줌으로 통화를 하던 중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런데 연방정부에서 그렇게 해주기를 원해서 홀드하고 있었다.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가 많아요. 줄기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뉴욕타임즈라든가 뉴욕포스트라든가 CNN과 인터뷰에서 란 킴 의원이 했는데 하니까 주지사가 전화를 걸어서 그거 고쳐라. 아니면은 당신 정치 생명 위험할 줄 알아?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게 란 킴 의원의 주장이에요. 한국 이름이 있던데요, 이분이. 그래서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나를 협박을 했다라고 하니까 뭐 주지사 측에서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에 또 평소에 주지사를 싫어하는 주지사와 번번이 서로 반대 의견을 많이 얘기했었던 뉴욕의 시장이 블라지오 시장이 빌드 블라지오 시장이 란 킴 후보 편을 드는 거예요. 아, 앤드류 쿠머 주지사는 그러고도 남아라고 얘기를 하는 지금 이게 전체적인 줄거리고요. 더 깊이 나와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미국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한국TV, 한국홈쇼핑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고 한 달이 다 돼서 이스라엘에 전화를 했다는 것은 아주 묘한 거예요. 늦게 했죠. 한국보다도 일본보다도 중국보다도 러시아보다도. 그러나 길이는 한국, 일본에 비해서 2배가 긴 1시간 얘기를 했거든요. 아주 묘한 것들을 계산하면서 국제정치하고 있습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